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도 괜찮고 중형주도 괜찮고 소형주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형주가 수급이 아주 좋기 때문에 중형주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시장의 돈이 어떤 종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업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특히 중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의 그 수급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뭐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요일날 조금 매수를 했고 목요일은 프로그램 매매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때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아서 조금 오른 것 같고 금요일은 다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반등이 외국인 주도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금융 투자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을 먹는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서 시장이 악재가 될 만한 요인들이 별로 없다면 이 반등 분위기는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양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중국 양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 중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을 낮추는 등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브렉시트,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일단 그 시기가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일단 3월 29일 날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이라고 뭐 시장에서 그래 정해져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노딜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21일과 22일 EU 정상회의에서 아마 브렉시트 연기 관련 공식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27개국 EU 가입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 조금 중요한 곱인데 지금 시장 예상으로 봐서는 그냥 무난히 연기가 되지 않겠나. 적어도 3개월 이상 연기가 되어서 6월 이후로 되어서 다시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은 일단 연기되는 게 공식화 되었습니다. 3월이 아니고 4월 정도 되어서 일단 협상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시진핑 대통령은 3월 달에 미국을 뭐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아니라 국빈 방문 형태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다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여튼 미중 무역 협상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주식시장이 잘 나가가지고 이거 하나 무기 삼아서 경제가 좀 잘 나가는 이거 무기 삼아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계속 아마 끌고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도나고 난리 났더라고요. 중국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빨리 좀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서 미중 무역 협상은 뭐 낙관적이고 뭐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도
뭐 올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여튼 현재 주식시장이 반등되는 시점에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특히 어제 북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은 FOMC 회의가 19일과 20일 열립니다. 이때 열리는데 이미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회의록 내용 중에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는 이 내용들, 또 그리고 FOMC에서는 미국의 물가 성장률,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보긴 보는데, 그래도 불안하긴 합니다. 그리고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마 노딜로 영국을 갖다가 정말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EU 정상회의도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북한 리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뉴스가 나왔죠. 북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조만간 북미 협상 관련해서 김정은의 공식 성명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일단은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킬 생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대북 리스크가 다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하게 됐죠.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한 같은 경우는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참가자의 일원일 뿐이지 동맹국은 중재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는 거 본데, 여튼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 리스크가 자꾸 부각이 되고, 특히 북한에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쏘게 되면은 굉장히 전국이 다시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금, 여러 가지 투자 상황을 종합해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은 지금 현재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게 북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전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방산주가 조금 괜찮을 수 있으니 미리 목록을 좀 뽑아서 준비하도록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단기 투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종별로는 의약품, 유통업, 비금속 광물 업종이 좋고, 여기에 더 된다면 중형주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도 일단 괜찮고 화학업종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일단 다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반등이 일어나는 것은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쪽이라서 시장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 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강원랜드를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그 다음으로 하나투어, CJ 하나투어, 키움증권, 고려, 아연,
OCI, 한섬, 모두투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CJCGV 이런 종목들이 쭉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오는 이번 주에 시장에서 돈이 몰렸던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시장이 괜찮았어요. 괜찮고 다음 주 뭐 북한이 좀 조용해지고 별일이 없다면 다음 주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